오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머니 턱핀입니다. 자, 오늘의 오토막 주제는 바로 이 환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환수. 제 친구 이름이 환수. 제가 오늘 환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명 무한수에 대한 댓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물생활은 이곳저곳에서 막 FM의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똑같이 따라 하더라도 우리 집 어항에서는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마 물생활의 재미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깔끔한 물을 원하고 여러 마리의 물고기들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물생활을 하고 있으며, 당연히 무한수를 하는 물생활을 물론 존중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틀린 것이 아닌 다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방식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무한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환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물리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여과기를 사용해도 여과기 자체에 닿는 그런 물들의 이물질만 여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항의 바닥, 구석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과 찌꺼기들은 집동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모두 여과기에 걸러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배설물들이나 이물질들의 경우 물속에서 장시간 방치되면 수질 오염은 물론 곰팡이까지 피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단백의 사료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있게 된다면 실제로 물이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디스커스의 경우 햄버거 사료를 비롯한 다양한 고단백의 먹이를 급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부분 환수를 매일 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과기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하여 환수를 통해 찌꺼기들을 배출시키는 첫 번째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로 화학적인 역할입니다. 저번 물잡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고기의 배설물에서 암모니아가 생기면 박테리아의 분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질산염으로 분해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수초가 풍성한 어항이라면 수초는 질산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산염을 기화되긴 하지만, 수초가 아예 없거나 수초가 좀 있더라도 엄청난 과밀 어항이라면 자연스럽게 수조 안에 질산염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주기적인 환수를 통해 질산염을 배출시키는 것,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수질에 의한 다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다복합적이냐면 물의 수소 이온 농도, 경도, 수온, TDS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키울 개체에 최적화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주기적인 환수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턱 아프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pH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키우는 물고기가 중성의 수질을 선호하는 개체인데 내 어항은 바닥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자꾸 pH가 8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수돗물은 보통 중성을 띠기 때문에 환수를 통해 새물을 공급하면 어느 정도 pH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pH를 낮추는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렸고요. pH 외에도 환수를 통해 여러 수질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이유였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환수를 어떻게 하는가는 당연히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샵을 운영할 때 처음 물생활에 입문하신 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항 전체의 물을 모두 버리고 전체의 물을 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자, 이건 물고기가 당연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이고 단지 견뎌낼 뿐입니다. 물을 전체 환수해버리면 박테리아가 싹 사라지면서 물잡이는 리셋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수온과 수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 백전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환수는 부분 환수, 즉 물의 30-40% 정도만 환수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런 사이펀을 하나 구매하시면 편하게 환수를 할 수가 있고요. 없으시다면 일반적인 이런 호스를 한쪽은 어항에 꽂고 한쪽은 어항보다 낮은 곳에 두고 입으로 빨면 압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며, 환수하실 때 그냥 물을 빼는 것보단 이렇게 찌꺼기들도 같이 내보내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환수는 종마다 다 다르지만 주 1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하며, 새물을 보충할 경우에는 하루 이상 담아놓고 염소와 중금속을 날려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항이 너무 많아서 자동 환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환수해주시면 되고,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구먼입니다.